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강의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면 된대요.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래요.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래요. 자, 지금까지 강의를 수없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을 해서 고전한 이유는 뭘까요? 잘 못하겠다. 준비 없이 창업해서 그래요. 준비 없이 창업해서 그래요. 준비 없이 중개업을 시작을 해서 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소상공인이죠. 네. 소상공인. 일반적인 소상공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소상공인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정부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다른 데는 창업하면 창업자금 뭐 이런 거 빌려주거든요. 저리로. 중개업은 네, 하셔도 돈 안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규제들도 더 많고. 자, 밖에 나가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죠.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쉽게 합격하신 분 그냥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시험 봤던 회차가 가장 어려웠다. 네, 1회 합격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 만나서 여쭤보면 다 어려웠대요. 1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자로 시험 봤다. 한자로 시험 봤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혹시 다음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신 있게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자체를 다시 합격할 자신이 없으니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자격증을 꼭 붙잡고 있어야죠.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을 하시고 나서 창업을 하려고 이제 또 알아보시다 보면 또 이런 거에 부딪히게 돼요. 회원업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거 책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오늘 그 협회에서 실무교육 하는데 분당 지역에 회원업소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9천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천. 제일 비싼 데는 부산이에요. 부산 특정 지역은 1억 5천씩 하더라고요. 1억 5천. 즉 회원업소를 인수할 때와 비회원업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회원 모임이 없는 지역. 뭐 배경을 얘기하자면 길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한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꼭 반드시 회원업소로 가입해라. 비회원업소로 오픈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좋게 말씀을 드려요. 공동중개를 안 해주거든요. 안 해줘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회원제 프리미엄이 뭐 이렇게 비싸냐 라고 불만을 가지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고민하게 될 게 이런 고민을 하세요. 대한민국에 공인중개사 너무 많지 않아요? 수급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택관리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상대평가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인중개사는 상대평가 도입 안 하나요? 수급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합격자 수 좀 제한을 해놓고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모든 공인중개사 모든 자격사 시험에 영어가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영어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고품격 자격증? 괜찮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얘기는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던 17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즉,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이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계속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사실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실을 정리하려고 내려놨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네,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실무교육을 받고 뛰어들어 주기를, 자기 사무실을 인수해 주기를 네,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처럼 자격증 합격하기 전에는 무슨 놈의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냐 하다가 자격증 합격하고 났더니 더 시험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개업하기 전에는 무슨 회원 프리미엄이 이렇게 비싸냐 하다가 나중에 회원업소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신규 중개업소 오픈 반대.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사람은요, 영원히 옳고 영원히 그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 좋았다가 입장에 따라 싫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중개업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손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와 관련된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중개보수를 줘본 일 있죠? 지급해본 일 있죠?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손발이 어글거려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급해본 분 계세요? 다 비싸다고 지급했을걸? 중개보수 받아본 분 계시죠? 그죠?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난 늘 돌려준다. 자, 보세요. 똑같은 거래 금액에 똑같은 중개보수 요율표에 똑같은 중개보수인데 줄 때는 비싸고 받을 때는 작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마음. 자, 따라서 영원히 옳은 것도 없고요. 영원히 틀린 것도 없어요. 네. 우리는 그 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칼을 뽑아 드시는 거죠. 네. 여러분을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밖에 나가 있는 수많은 중개업소들이 여러분이 오픈한과 동시에 와, 우리 지역에 중개업소 오픈했다, 너무너무 잘 됐다 할까요? 아니면 어라, 또 오픈했네, 이거 봐라, 도대체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있다고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여기다 오픈을 해 하고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틀렸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즉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을 갖춰서 그러한 어떤 시각에, 그러한 어떤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준비를 하셔야 중개업도 창업이 가능하세요. 중개업 창업 성공률은요, 1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20%고요. 2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10% 미만, 약 8%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2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2년 버티기가. 거기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악의 부동산 불경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최악의 불경기 상황. 그래서 잘 될 때도 어려웠지만 안 될 때도 어려운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어쩌고 저쩌고 힘들다고 할 때 저한테 전화 와서 소득세와 부가세 절세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즉 누군가는 잘 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오픈할 때 잠실에다 오픈했어요.
잠실에다. 그리고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처음 만나 뵈면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정신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네, 자신 없으면 오픈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네, 전해드리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교훈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동산 중개업 오픈했을 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